여기 두 남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고요한 정적이 방 안에 내려앉았고 그 고요함 사이로 가볍게 흩날리는 눈발이 창문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들은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기억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발은 아직 가볍고 조용했으며 아무것도 더럽히지 않은 종이 위에 연필로 첫 단어를 적는 듯한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해의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느껴지는 그 맑은 정갈함이 공기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꼭 한 번씩 서랍과 옷장을 모두 꺼내어 뒤집어 놓고 하나하나 물건을 다시 살피며 자리를 정돈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행동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속 어지러운 감정들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의식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이 오기 직전이나 첫눈이 오기 시작하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이렇게 방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리하며 조금은 제 마음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랍 속 낡은 서류 봉투와 책갈피, 오래전에 받아 잊고 있었던 편지들, 그리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장갑이나 두꺼운 스웨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하나하나에는 저도 몰랐던 기억이 은근히 묻어 있었고 그 기억들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어느새 익숙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끝에 아주 낯선 감촉이 스쳤습니다. 천조각에 감싸져 있던 작은 물건이 손가락 사이고 미끄러지듯 느껴졌고 저는 자연스레 그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막상 꺼내보니 그 속에는 익숙하면서도 잊고 있었던 오래된 시기 하나가 제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디자인도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는 낡고 단순한 외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심장은 아주 작은 떨림을 보였습니다. 그 시계는 한동안 잊혀져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꺼내보지 않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추억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묘한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오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무심코 바늘을 들여다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멈춰버린 시각이었습니다. 바늘은 정확히 몇 년 전 첫눈이 내리던 바로 그날의 그 시간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계만이 그날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듯 그 시간에 갇힌 채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쓰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미약하게라도 그리워하고 있던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묻어두고 있었던 기억. 그날의 공기, 풍경, 그리고 마음속 무언가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조차 애매했던 그 시간. 머뭇거리며 시계를 손에 쥐고 있자 그날의 공기와 대화와 풍경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마치 눈 결정들이 조용히 내려와 손바닥 위에 가볍게 앉는 것처럼 기억들은 어느새 저에게 다시 귀 기울이라는 듯 다가왔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그날의 공기와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와 대조되는 그 차가움은 제가 한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의 문을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신호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시계를 바라보는 제 마음만큼은 아주 천천히 그날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멈춰버린 시계와 함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과거의 문을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첫눈이 흐틀며 세상을 다시 덮어주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들도 서서히 제 마음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멈추어 있던 시간은 오후 4시 17분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놀람이나 공포 같은 즉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마주했을 때 밀려오는 묘한 울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풍경이 아주 희미한 향기처럼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날의 기억도 어딘가에서 서서히 퍼져나와 제 마음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첫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가볍고 소리는 없었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듯한 착각을 줄 만큼 고요한 오후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바쁘고 지쳐 있었고 하루하루를 겨우 채워 넣는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과 감정, 사람과 시간 사이에서 무언가 균형을 잃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마음의 온도는 늘 낮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첫눈이 오던 사실조차 그날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첫눈이 오고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그날의 저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그날의 공기와 온도는 꽤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 묘해서 눈으로 본 풍경은 흐릿해지는데 몸으로 느낀 공기와 온도는 오히려 더 오래 남아 있곤 합니다. 차가웠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제 마음을 감싸던 공기와 겨울바람 사이의 간극은 묘하게 편안하기도 했고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설렘이 있었지만 설렘이라고 느끼기엔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 설렘은 크게 마음을 움직일 만큼 선명하진 않았고 마치 먼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아주 희미하게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저는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그 시절의 저에게는 작은 부담이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한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시간 역시 오후 4시 17분이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멈춘 시간과 동일한 시각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겨울로
그날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기억의 문이 그 시간에 맞춰 다시 열리는 것처럼 첫눈이 내리던 길 위에서 저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길 위에 쌓인 눈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반사음, 신발 아래서 조용히 뭉개지는 눈의 가벼운 감촉, 서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공기, 그 모든 감정들이 다시 제 안에서 천천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의 저는 그 표정을 깊게 바라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가볍지 않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날의 저는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문장은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 그날의 기억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보았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것, 혹은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처럼 제 마음속을 천천히 채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동안 기억의 문틈 사이로 오래 숨겨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스며들어왔습니다. 그 감정은 후회도 아니고 그리움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얇게 겹쳐져 하나의 온도로, 하나의 색깔로 제 마음에 번져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마치 멈춘 시계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가 왜 오랫동안 그 순간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왜 지금 이 순간 다시 떠오르고 있는지. 저는 그 질문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기억 속 길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과거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의 저를 비추는 거울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멈춘 시계는 단순히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시각에 갇혀 있던 제 마음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제가 만나러 간 사람은 오랫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면서도 살짝 저릿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남아 있었지만 쉽게 꺼내볼 수 없었던 종류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로 정의하자면 참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웠고 사랑이라고 하기엔 서로에게 불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사이, 그 경계 위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겨울 초입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저는 약속 장소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희미한 흰색의 결들이 도로 위를 점점 덮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자국은 그 위에 얕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 사이를 느릿하게 지나며 오늘 만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의 소음마저도 눈에 흡수된 듯 고요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흰색의 조각들이 모든 소리를 잠시 쉬게 만드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조차 어딘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자세, 몸을 살짝 웅크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표정,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 항상 짓던 그 약한 미소까지. 멀리서도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을 마치 오랜만에 만난 풍경처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사람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눈이네요. 이런 날에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 말은 겨울 공기와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톤, 말끝에 걸린 가벼운 떨림, 그리고 엷게 번지는 미소. 그 모두가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는 말들은 매번 그렇듯 목구멍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네요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네요 라는 한마디 뒤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날의 저는 늘 그랬듯 말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옳은지, 어떤 말이 오해 없이 닿을지 그때 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과거와 현재의 틈을 메우는 듯했습니다. 마치 지난 시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발자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이 쌓이는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불빛은 눈발 사이에서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기억과 지금의 제가 겹쳐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불편한 긴장이나 거부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우리 둘은 말하지 못한 감정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웠기에 쉽게 말하지 못했고 중요했기에 더 조심스러웠던 마음들. 그 감정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려다가 끝내 닿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시간이었을지, 우리 관계였을지, 아니면 제 마음이었을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멈춘 것은 말이 아니라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의 겨울 공기 속에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눈처럼 조용히 쌓이고 있었지만 손을 뻗으면 금세 녹아버릴 만큼 여린 마음들. 그 마음들은 그날 이후에도 오랫동안 제 안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멈추었던 것들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며 제가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제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해지는 감정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서 첫눈이 내려돈 풍경과 함께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던 거리는
첫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눈은 아주 조용히 내렸고 거리 위에는 금세 얇은 눈층이 생겼습니다. 그 눈 위를 걸을 때마다 신발 밑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그 소리조차도 겨울의 고요함을 깨지 못할 만큼 약했고 오히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도 눈 사이에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지금 떠올려도 참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눈발이 가로등 빛을 스칠 때마다 잠깐 반짝였다가 바로 사라지는 작은 빛들이 보였고 그 장면은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 같았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세상은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이 겨울 풍경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늘 속마음을 숨긴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직접 말로 꺼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저 돌려서 말하거나 가볍게 웃으며 넘기는 말만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도 그 속에서는 서로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아주 부드럽게 들렸지만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낀 감정을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더 큰 오해를 만들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혹은 이 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묻는 것조차 마음속에서는 살짝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 줄이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바라보는 얼굴은 차분해 보이면서도 조금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서로를 알던 때가 있었는데. 그 말은 겨울 공기보다 더 찬 느낌으로 제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마음, 가까웠던 시간, 함께 웃고 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그 말들이 모두 너무 무거워 보였고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의 이 순간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만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했지만 또 동시에 그 상황과 잘 어울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위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는 겨울의 고요함을 깨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마침 오후 4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바늘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멈춘 시계, 그리고 그 시간에 멈춘 우리의 마음. 그 순간의 의미를 저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전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치 눈처럼 조용히 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먼저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사람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어느 순간 흐릿한 눈 속에 점점 가려졌고 조금 지나자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의 뒷모습이 눈 속에 스며드는 모습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 차가운 공기, 가로등 불빛,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마음 한쪽이 묶인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묶인 마음을 떼어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장면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계절이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기억이 될 줄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의 풍경과 감정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남았는지, 왜 그 시간이 저에게 멈춘 순간처럼 느껴졌는지요. 그날의 첫눈, 그 사람의 말, 그리고 마지막 뒷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조용하게 남아있는 겨울의 기억입니다. 그날 이후의 시간들은 마치 흐르지 않는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소처럼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물살이 멈춰 있는 조용한 연못처럼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첫눈이 내렸던 순간 시계가 멈춰버렸던 바로 그때 저의 마음도 함께 멈추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몸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날의 어느 지점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한 장면을 끝없이 바라보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어딘가 흐릿한 공백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한켠이 비어 있는 것 같고 하루를 아무 일 없이 보내도 마지막에 남는 감정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완전히 집중되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계속 생각이 멈춰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듯한 기분, 말하지 못한 문장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끝까지 말하지 못해 마음속에 점처럼 남아있었고 그 점들이 쌓여 마음속에 조용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고 오늘이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쓰려다 지웠고 전화를 걸까 하다가 손을 멈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지 못한 말을 지금 뒤늦게 꺼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계절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이 녹는 시간, 봄이 오는 시간, 여름의 더위와 가을의 바람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언제나 뒤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더 멀리 보았다면, 그런 생각들이 겨울바람처럼 가끔씩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세지 않았지만 스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늘함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마음을 건드리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그때 너는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었다고 작게 이야기하는 듯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솔직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제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저는 제 감정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솔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멈춘 시간의 틈 사이에서 조용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문제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부분이 늘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붙잡힌 마음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계절이 와도 내면에서는 늘 겨울이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채로 말이죠. 발걸음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제자리. 그 상태가 오래되면 그 감정에 익숙해져 버려 멈춰 있는 것조차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멈춘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계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 묻혀 있었고 저 역시 거의 잊고 있던 물건이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계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멈춘 건 시계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던 나였구나. 그 문장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깨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멈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후회를 덜어내는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후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의 얼음이 녹는 것 같은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멈춘 이야기를 다시 한 줄씩 읽어내려가는 느낌이었고 그 기억을 더 이상 두려운 감정으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아주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제가 다시 일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용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멈춘 시간은 언제든 제가 준비되면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는 장소였음을. 그날 저는 오래된 시계를 다시 손에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마음을 조금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는 예전부터 자리하던 오래된 시계방이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 따뜻한 조명, 그리고 문을 열면 은은하게 스며드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있었습니다.
시계방 안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벽시계와 탁상시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이가 지긋한 시계장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시계장인은 시계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멈춘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 당신의 마음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요? 시계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멈추면 시간도 함께 걸음을 멈춥니다. 당신에게 이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모양이네요. 저는 그 말에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계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기억을 다시 바라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시계장인은 시계를 제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고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시계는 아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방에서 나와 골목길로 발을 내딛자 눈이 조금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올 때보다 눈발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속도도 조금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 특유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하얀 눈발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눈이 바람 없이도 천천히 흩날리는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길은 너무 조용해서 제가 걷는 발자국 소리만 작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시계 장인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멈추면 시간도 함께 멈춥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본질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스쳐들었을지도 모르는 말인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 다 작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왜 그날에서 멈추었던 것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피해왔던 질문이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질문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정확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했지만 진짜 마음은 말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긴 마음들은 눈처럼 조용히 쌓여 어느 순간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날의 감정들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조심스러웠고 너무 가까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소중한 만큼 어려웠고 가까운 만큼 불안했던 감정들이 우리 사이를 조용히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정은 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들은 사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중했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그날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들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저와 그 사람은 그 단순한 말들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위치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한 건 감정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눈밭 위에 남겨진 제 발자국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멈춘 시간은 나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깨달음은 저를 아주 천천히 그날의 기억에서 꺼내오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바라보는데 그동안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첫눈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는 풍경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눈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날의 눈은 왠지 모르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눈이 이제 괜찮아. 너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도 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발자국이 하나씩 눈 위에 찍힐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겨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멈춰있던 감정을 제대로 바라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멈춘 시간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시간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날에 갇혀있던 시선이 처음으로 오늘을 향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시작이었습니다. 멈춘 시간이 끝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겨울의 첫눈은 전에 없던 따뜻함으로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방 안은 적막했고 창문 너머로는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은 조용히 쌓여 세상을 조금씩 더 밝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무 소리 없이 하얀색으로 덮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집 안까지 겨우의 고요함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전등조차 더 따뜻하게 보였고 방 안의 공기마저 조금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계방에서 받아온 시계를 조심스럽게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작은 시계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는 순간 이 작은 물건이 왜 그토록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갔던 금속은 조금씩 온기를 머금고 있었고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종종 차갑게 남아있다가도 다시 꺼내 들면 조용히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기억을 품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멈춘 바늘은 여전히 몇 년 전 첫눈이 내리던 그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계 안의 세계는 그날의 어느 순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순간에서 살며시 발걸음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어느 장면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고요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장면은 언젠가 분명히 지나갔던 순간이었지만 시계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기억도
그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멈춘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계를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은 아주 천천히 그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거리, 그날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계는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과거의 저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멈춘 시간을 억지로 다시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따뜻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는 제가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조용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후회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누군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때의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마음으로 겨울을 지나왔는지 증명해주는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조각은 슬프기도 했지만 따뜻하다는 감정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이 섞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멈춘 시간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는 그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앞으로 걸어갈 시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붙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을 인정하고 그 안의 감정들을 가만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내려놓은 순간 저는 마음속에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바람처럼 서늘했던 마음이 눈처럼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속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무게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날의 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작은 용기가 되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급하게 떨어지지 않았고 천천히 아주 가벼운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고요히 파묻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찻소리도 약해졌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눈에 닿자마자 작게 꺼져버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겨울이 건네는 조용한 안부를 듣기 위해 모두 잠시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창가에 앉았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밖의 하얀 풍경과 겹쳐져 부드럽고 흐릿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손안에서 따뜻함이 조금씩 퍼져가는 느낌은 마치 마음속에서도 천천히 온기가 번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한 장면씩 떠오르는 감정들은 마치 오래된 상자 속에서 천천히 꺼내어 보는 편지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던 시기에 그 시간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렸던 깨달음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기억도 있었고
따뜻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이제는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늘 앞으로만 흐르는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어느 지점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앞으로 움직여도 감정은 예전의 순간에 잠시 멈춰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좋았든 아팠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마음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멈춘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고 그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붙잡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에 머물러 있던 내 마음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첫눈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멈춘 시간도 나의 일부이고 지나간 기억도 나를 이루는 한 조각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의 속도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조용히 말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차분하고 고요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갑자기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딱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릴 만큼 부드럽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또한 부드럽게 가라앉히며 조용히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따뜻함이 더 크게 퍼졌고 그 따뜻함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이 겨울의 첫눈이 알려준 감정들은 오랫동안 제 안에서 따뜻한 온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억은 잊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 곁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들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멈춰버린 시간이 있다면 오늘의 이 겨울 이야기가 그 시간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씩 간직하고 있는 멈춘 순간들, 그 순간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발걸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창밖의 눈은 그 모든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변함없이 아주 부드럽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